일제강점기, 암흑의 시대, 수많은 조선인들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시절, 펜과 악보와 붓을 든 일부 예술가들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재능을 친일에 바쳤던 문화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남선, 조선의 천재가 걸어간 길. 소년이여 큰 뜻을 품어라. 최남선은 조선 최초의 근대 잡지 소년을 창간하며 민족 계몽 운동의 선구자로 출발했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그의 이름은 민족의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부터 그의 행보는 달라집니다. 조선 총독부 촉탁이 된 그는 내선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논리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글들을 쏟아냅니다. 일본서기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동조론을 주장했고 학병 권유 강연에도 나섰습니다. 해방 후 그는 반민특위에 체포됩니다. 하지만 곧 석방되었고 1957년 73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자신의 친일 행위에 대해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갔을 뿐이라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었습니다. 이광수, 민족의 스승에서 친일의 아이콘으로, 민족개조론으로 조선인의 자각을 촉구했던 소설가 이광수. 그의 소설 무정은 한국 근대문학의 효시로 평가받았습니다.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그는 민족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된 후 전향합니다. 창씨 계명을 솔선수범하여 가야마 미스로로 이름을 바꾸고 학병 지원을 독려하는 소설과 수필을 썼습니다. 징병제도는 은혜라는 그의 발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해방 후 그 역시 반민특위에 체포되지만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 재판은 흐지부지 됩니다. 1950년 전쟁 중 납북되어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최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때 민족의 별이었던 이광수, 그의 말년은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홍남파, 아름다운 선율 뒤에 어두운 그림자. 봉선화의 애절한 선율. 작곡가 홍남파는 한국 근대 음악의 개척자였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그는 조선 음악계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들어 그는 친일 음악 활동에 가담합니다. 일본의 전쟁을 찬양하는 군가를 작곡했고 황군 위문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결전의 아침과 같은 친일 가곡을 만들며 민족의 혼을 담았던 그의 음악은 변질되었습니다. 1941년 47세의 나이로 뇌출혈로 급사합니다. 해방을 4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해방을 맞았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역사는 그에게 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김동인, 천재 작가의 선택. 감자, 배따라기로 한국 자연주의 문학의 선구자가 된 김동인. 그는 뛰어난 재능의 소설가였습니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일제 말기 친일 작품을 발표합니다. 반도의 병사들, 백마 타는 젊은 장군 등 지원병과 징병제를 찬양하는 소설들을 썼습니다. 문학적 재능을 생계를 위해 혹은 협력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해방 후 그는 친일 행적으로 문단에서 지탄받았지만 반민특위의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 중 피난지 부산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58세 천재 작가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최승희, 세계를 무대로 춤춘 무용가의 비극. 조선의 이사도라 덩컨으로 불렸던 최승희. 그녀는 세계 무대에서 극찬받은 천재 무용가였습니다. 파리와 뉴욕 공연에서 환호를 받으며 조선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일제 말기 그녀는 친일 무용을 공연합니다. 황군 위문 공연에 참여했고 대동아 공연권을 찬양하는 무용극을 선보였습니다.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이용해 일제에 협력한 것입니다. 해방 후 그녀는 월북을 선택합니다. 북한에서 인민배우로 활동했지만 1960년대 숙청당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알려집니다. 화려했던 무대의 여왕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역사가 남긴 질문. 재능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예술가의 작품과 행적은 분리될 수 있는가? 이들은 천재였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한국 근대 문화예술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민족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혹은 진심으로 일제에 협력했던 이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역사는 그들의 행적을 기록했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들의 이름 앞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해방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친일의 낙인은 그들의 예술적 업적마저 지워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어떤 시대에도 지식인과 예술가는 시대를 읽는 눈과 역사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암흑의 시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재능과 양심 사이에서, 생존과 저항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형태만 바뀔 뿐 지식인과 예술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순간은 또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들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비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서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기억입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을, 그들이 남긴 상처를,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펜과 붓과 악보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